안녕하세요. 네, 메디텔이 또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허당 닥터 홍해걸이고요. 우리 옆에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얼마나 되셨죠? 나오신지? 한 2개월 반 정도? 벌써 2개월 반이나 됐구나. 네. 조선일보에 지금 몇 년째 고정 칼럼을 쓰고 계시는, 와, 정말 멋쟁이 의사예요. 글쟁이. 예, 글 쓰시는 문필가. 네. 그러면서도 이 스타일도 그냥 백발이. 근데 이제 저희 둘이 네. 동갑인데. 그러니까, 야, 요새 멋있어요. 흰 머리, 검은 머리. 머리카락은 그런 거죠, 뭐. 네. 뚱뚱이, 홀쭉이. 아니, 저 배 많이 나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네. 뭘 겸손. 네, 우리 송태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그 동네 의사로도 널리 알려져 계시고요. 지금 이제 은평구죠, 선생님? 네네. 네, 은평구의 병원 이름은 그냥 송내과인가요? 네. 그게 네. 이제 송내과 의원하고 송태호 내과 의원하고 네. 두 개를 놓고 무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하. 이제 근처에 송내과가 없는데 어. 환자분들이 인식할 때는 5글자보다는 3글자가 낫겠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만일 병원을 기업하면 홍내과 뭐 이런 거 되겠네요. 이제 그게 이제 근처에 근데 만약에 홍내과가 있으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문제가 구마다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또 해도 되는데 또 해도 되는데. 이제 헷갈리죠 환자분들이. 네. 자, 우리 송태호 내과 전문의세요. 네. 저는 아시죠? 전문의 자격이 없고 저는 일반인 전문의.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네. 그런데 고맙게도 선생님이 바쁜 와중에 지금 병원도 1시간이나 빨리 문 닫고 오셨대요. 저희 방송 출연하신 은평구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2달 동안? 뭐 그냥 바쁘게 뭐 강연도 좀 있고 뭐. 선생님 이제 강연 시장으로 뜨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전서부터 이제 했었는데요. 불러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금방 물이 끓으면 강연 그 대박인데. 근데 이제 그 불러주시는 분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기업 강연 해야죠, 선생님. 기업 강연. 그거 진짜 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 돈 얘기해서. 근데 그래 기왕이면 출연하신 선생님들이 잘 나가시면 저도 좋으니까요. 네. 오늘 성인병 얘기. 네, 아시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장병. 원래 선생님 또 내과 가운데에서도 순환기 내과죠. 네. 네. 진짜 뭐 양면으로 글도 잘 쓰시고 진료도 잘 하시고. 네. 정말 대단한 분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조선일보 같은데 칼럼을 원래 전문 글장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년씩 고정 칼럼을 쓰는 비결이 뭐예요? 보통 한 몇 달 하다 되게 잘리는데 항상 되게 오래 해. 거기 누가 아는 분 계세요? 뭐 아는 사람은 생기죠. 당연히 생기지 안 생기겠어요. 고위층에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분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위층에 챙겨주시는 분이 있으면 더 잘 나가겠죠. 이제 뭐 주말에 뭐 이렇게 본지도 아니고 이렇게 섹션 따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나마 이제 제 이름 실어주시는 게 고마울 따름이죠.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요거 이제 페북을 네. 하나 띄워야 돼요. 이렇게 띄우기 전에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대체 글을 잘 쓰는 비결이 뭔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참 간결하게 잘 쓰시잖아요. 의사들도 글을 쓰지요. 의사들도. 의사들도 글을 써야 이제 임상하시는 좀 분도. 그런데 왜냐하면 네. 논문이라는 걸 써야 되니까 네. 글을 쓰는데 이 논문은 한 문단이 거의 한 문장이에요. 네. 보면 문단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네. 굉장히 짧게 I am Tom, I am a student.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문장의 짧은 게 길이가 좋다. 짧으면 짧을수록 글이 간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길게 써놓으시더라도 네. 그거를 둘이나 셋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네. 훨씬 더 보기가 좋고요. 네. 중간에 접속사나 그런 걸 자꾸 쓰는 것보다는 그냥 문장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누시는 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네.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음. 처음에 이제 그쪽에 글을 이제 청탁을 받아서 쓰는데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중학생이 읽어도 네네네. 알 수가 죄송합니다. 있게 네. 알 수가 있게 중학생이 네, 보더라도 네. 알 수 있게. 예. 아, 이 페이스북 얘네들 너무하네 진짜. 아이고 데이지꽃 분은 헌혈하러 가셨는데 맥박이 빨라서 헌혈이 안 된대요. 아니 맥박이 빨라도 헌혈이 안 되나요? 저도 그저께 헌혈을 하러 갔는데 오 진짜 와. 아니 제가 멋있다. 이제 매년 헌혈을 한 번씩 하는데 네. 작년에 했던 헌혈이 간 기능 수치가 이상이 나왔다고 올해는 못 한대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뭐 일종의 특권이에요, 특권. 건강하다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의학이 얼마만큼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네. 피는 아마 인공 혈액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피 자체를 인공으로 만드는 그렇죠. 거.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네. 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뭐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한 180일 정도 살다가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아하. 뭐 백혈구나 혈소판도 마찬가지고 음.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음. 비장에 가서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흡수가 재료가 이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헌혈을 많이 부족하거든요. 수입을 한단 말이죠. 아, 근데 선생님 참 대단하세요. 그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헌혈을 주기적으로. 근데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얼마 전 한 1, 2개월 전에 그 해외 토픽에 났던 그 호주 사람 얘기인데요. 네. RH 마이너스 항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헌혈을 한대요. 아, 너무 심하게 아, 하나? 너무 심하게 하는데 예. 그분이 없으면 RH 마이너스 항체 그게 안 생겨가지고 음. 엄마하고 아기하고 그 RH 형이 안 맞았을 때 그분이 안 도와주면? 예, 그분이 헌혈한 거기에서 만든 약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와. 그래서 그분은 그냥 지금 그분이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헌혈한 걸로 다 그 약을 만드는 거예요. 음.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아, 정말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게다가 이제 뭐 잠깐 곁길로 세면 뭐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신 어떤 여성분의 자궁암 세포가 계속 지금 배양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연구 자료로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러게 그 뭐 헬라 세포인가 뭐 그분의 암세포. 그러니까요. 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여기 저런 질문이 있어요. 보랏빛 하늘 나리님이 그 또 헌혈을 하는 게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좋은이라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야, 네. 봉사인데 네. 몸 자체로 볼 때는 헌혈을 하는 게 약간의 무리가 좀 솔직히 조금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무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체중의 거의 8% 정도를 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60kg 같으면 8%면 4.8kg 정도고 뭐 대충 한 5리터로 따졌을 때 그게 400 전혈을 하면 450cc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네. 그 한 10분의 1 정도가 나가는 건데요. 한 2컵 정도 나가요, 네, 거의. 그 정도가 나가는 건데 그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피 나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촥 하면 굉장히 막 엄청난 피해를 엄청난 입은- 출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이런 데만 헝겊에 묻는 그렇죠. 거 예, 되게 그런- 많아 예, 보이지만 그런 거는- 실제로 예. 이렇게 담아보면 많지 그렇죠.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골수의 작용을 촉진시킬 수가 있죠. 아, 오히려 쉬고 좀 있었던 쉬고 있었던 골수가 네. 이제 피가 이렇게 빠져나감으로써 네. 야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 왔구나 네. 한번 일해보자. 아하. 그러다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이상을 훨씬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하. 또 야. 거기다가 뭐 헌혈하면은 뭐 혈액 검사도 웬만한 거 해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영화 티켓이나 이제 이런 것도 주고. 아, 진짜 영화 티켓을 줘요? 네, 영화 티켓도 아, 주고. 그거 처음 들어봐요. 네, 영화 티켓이나 뭐 파리바게트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도 와, 주더라고요. 요새는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예비군 훈련 뭐 면제해주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아. 되게 그 좀 안타까운 게 199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났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거의 범람 수준으로 물이 넘어오고 난 다음에 북한에 있던 말라리아 모기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넘어와요. 아이고. 제가 말라리아 환자를 한 2,000명 이상을 군대에 있을 때 봤는데, 예. 아니 몇 사단에서 계셨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 있었거든요. 아, 병원에 예, 군에. 야전병원에, 야전병원에. 네. 야전병원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데는 그 한 개 소대가 다 그 환자 다. 말라리아. 예, 말라리아 모기에 환자. 물려서. 예. 그래가지고 그 소대는 후방으로 빼고 음. 새로 소대가 올라가고 막 이랬었는데. 음. 이게 이제 말라리아가 있으면 이거 헌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군인들이 헌혈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헌혈을 못하게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러게요. 뭐 철원, 강화 이렇게 네, 말라리아 많이 옹진군 생기는데. 뭐 이런데. 예. 야, 그러니까 이 피가 누군가는 아무튼 선생님 말씀대로 못 만드니까 헌혈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생님 몸소 실천하시는데 막 해롭다 한간에 알려진 거 그건 아니다. 전혈은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혈은 문제가 없고 이제 성분 수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제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거가 이제 조금 문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레지던트 때 환자가 피가 필요한데 없으면 뭐 무조건 혈액형 뭐야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그냥. 학생들도 막 끌고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해요 없는데. 네. 아 진짜. 제 의사 친구 중에는 지금 50번을 헌혈을 했어요. 50번을. 아 그래요. 50번을 헌혈을 하면 그게 적십자 금장이든가 뭐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주는 걸 떠나서 50번을 헌혈할 동안 한 번도 빠꾸를 안 맞을 만큼 건강 관리를 잘했다는 거. 그게 부럽죠. 저 같은 경우는 빠꾸 맞았는데. 아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왜요? 이번에 작년에 했던 그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서 그래서 술을 좀 작작 드셔야죠. 예. 아 그게 올라가도 그래요? 빠꾸 맞아요? 간 기능 수치도? 왜냐하면 그게 높으면 그 못 써요 피를 내가 헌혈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C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거를 우리들이 몰랐잖아요. 1980년대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저희 할머님이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실 때 수혈을 한 20개 정도 맞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C형 간염에 걸리셨어요. 아 C형 간염 진짜. 그러니까 혈액이잖아 혈액으로. 그렇죠. 예, 그게 혈액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 수혈을 받던 분 중에 이제 C형 간염 걸리신 분들이 그때 많죠. 알게 모르게. 참, 이게 지금은 이제 당연히 뭐 그럴 위험 없고 일부 검진도 해주고. 네. 근데 아까 처음 질문하신 분처럼 맥박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하신 그런 기준. 근데 맥박이 빠른 게 빈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거부당했을 수 있겠네요. 빈혈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피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심장의 모형인데요. 제가 특별히 지금 병원에서 공수를 해왔는데 네. 이게 이렇게 짜주는데요. 심장의 크기가 네. 보통 자기 주먹만 해요. 요거는 이제 저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요게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안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트라고 그러는 거죠. 네. 하트 모양이라고. 근데 이제 요 정도가 있는데 이게 피를 짜주는 게 확확 짜줘야 되는데 피가 잘 안 들어오면 한 번에 50 짜든 게 40밖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빈혈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맥박이 빨라지는 거예요. 네, 심장이 저절로 빨리 뛰게 되는군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뭐 다음에 하시라 이렇게 그렇죠. 됐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헌혈 이야기 쭉 하고 있고요. 자, 주제가 성인병입니다. 뭐 어르신, 부모님, 본인, 가족 좋습니다. 고지혈증, 뭐 심장병. 근데 처음에는 돌연사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돌연사. 아 맞다. 그랬지. 돌연사 하신다고. 이거 돌연사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김주혁 씨 우리 아끼는 그분이 이제 이걸로 돌아가신 줄 알고 했는데 국가에서 아니랬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가능성도 있어요. 그 있는데 다른 가능성이 어떤 예를 들면 약물 예를 들면 약물 뭐가요? 상호작용 그 무슨 그 신경정신과 쪽 그 널리 쓰이는 약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하고 어떤 특정한 다른 그 이제 심전도상에서 QT라고 하는 그 분절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걸 늘어나게 만들면 급작스럽게 그 부정맥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합쳐지는 경우에 그게 뭐 스틸록스 뭐 이런 계열 약인가요? 스틸록스, 졸피뎀, 네, 뭐 같은 거긴 졸피뎀 쪽은 아니고 네. 그게 언론에 한번 나긴 났어요. 예, 어떤 예. 신문에서 예. 그 김주혁 씨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근데 함부로 속단할 수는 속단할 수는 없죠. 없는데 근데 그 약 때문이 아니고 그 약하고 이제 다른 약하고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수가 있고 글쎄 뭐 김주혁 씨가 대단한 애연가였다는 얘기가 담배는 있죠. 좀 핀 건 맞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언더라잉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때 어떤 종류의 약들을 같이 이렇게 함부로 복용을 하게 되면 돌연사의 보고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약물 조합만으로. 그렇죠. 예, 이제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당뇨약 중에 이제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하제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저 이름 뭐죠? 파스틱 일동제약의 파스틱이라는 약이 있는데 상품명. 네, 상품명이 당뇨 계신 분들 좀 네.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예. 네. 그런 약하고 정신분열증에 이제 쓰이는 약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흔히 요새 이제 그 손톱무좀이나 발톱무좀 때문에 항진균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걸 같이 써도 그게 그 심전도상에서 그 QT라고 하는 그 세그멘트가 이렇게 쫙 늘어나거든요. 선생님 뭐 갖고 오신 게 있네. 이거 심전도인데요, 이거? 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이 심전도 이 심전도요. 이 네. 심전도는 네. 이제 제가 네. 지난번 8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고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맞죠? 뭐 페이스북에 막 자랑하셨잖아요. 네. 예, 그 얘기도 진짜, 그 예. 에피소드도 네, 선생님 병원에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고지혈증을 이제 해서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주된 이제 청취자분들이 약간 이제 그 연령대보다는 조금 낮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걸 보시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이제 마포에 사시는데 이 동네에 그 가까운 동네에 이제 이런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번 실신을 하셨었대요. 쓰러졌다. 네. 산에 가셨다가 실신을 하셨다고. 근데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고 오셨어요. 저희 방송을 보고 그렇죠. 예. 선생님 아드님이 보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병원으로 모시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피파라는 거고요. 네. 요게 QRS고요. 요게 T파거든요. 네. QT 프로록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정상 심전도를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이제 파형의 이상이 관찰이 됐다. 네, 근데 이 파형의 이상이 어떤 식으로 관찰이 됐냐면 네. 여기 심장 이게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재밌어요, 선생님. 여기 자신감을 네, 갖고 요 왔어요. 심장이 심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심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고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그 모식도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래요? 네. 이게 일종의 전기 회로거든요. 예. 얘가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그 딱 신호를 이렇게 내려와야만 쭉 받아서. 출한다. 근데 이게 이제 심방이 뛰는 거거든요. 요건 심실이 뛰는 거고 심방이 뛰면 심실이 뛰어야 되는데 이게 대개 0.5초 안에 뛰어야 돼요. 진짜 여기가 막 이만큼 벌어져 네. 있구나. 야, 좀 근데 이상하다 진짜. 얘가 뛰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심실이 툭 하고 뛰었는데 심방은 또 그대로 뛰어요. 얘가 뛰었는데 또 심실이 안 뛰고 그 심방은 또 뛰고 완전 따로 노네. 따로 얘는 놀아요. 얘대로 뛰고 얘는 얘대로 뛰는 거예요. 야, 네. 그 너무 땡기지 않아도 돼. 지금 화면 엉터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전도 아시죠? 이렇게 붙여서 피부에 붙여서 재는 거. 그거 그건 검사잖아요. 동네에 다 있죠. 동네에서도 다 받을 수 동네에 있는 다 검사. 있는데 네. 그거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제 심정이 네. 아이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거 큰일 났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그분이 굉장히 등산을 좋아하세요. 새벽마다 이제 네, 등산을 네. 다니시는데 네. 토요일 날 오셨더라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예. 아, 토요일 날도 병원 해요? 예. 선생님 부지런하시다. 토요일 날 하시고. 좋습니다. 내과는 다 해요. 그래요. 네. 토요일 날 하시는데 그분이 등산 갔다 오셨다.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서 이게 이제 바로 사실은 이 심전도는 인공심장 박동기를 꼭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이건 내버려두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요거 이제 3도 그러니까 3도 심방 블럭 차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심전도 이건 뭐 전문의 시험이나 아니면 의대 국가고시에도 나오는 그 시험 문제예요. 야, 근데 이 전형적인 타입의 환자분이 저희 방송을 보고 딱 그렇죠. 근데 예, 선생님도 그게 네. 만약에 저한테 빨리 안 오셔가지고 인공심장 박동기를 안 달았으면 여기다 안 달았으면 그냥 산에 가시다가 이거 그냥 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올해 그 8월인가 9월에 네. 그 84년도 미국 LA 저 레슬링 금메달 김원기 씨라고요. 네. 그분이 치악산 갔다 내려와서 굉장히 건장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냥 등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 그게 심장이 원인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심장이 원인인데 그 심장의 원인 중에서도 워낙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 한태현 선생님이 그 좀 상당히 좀 자랑스러우셨겠네요. 살렸으니까 이제. 잘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잘 돼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뭐라고요? 고맙다고. 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 부모님이. 환자분이 아들이, 직접. 예, 환자분이 야. 직접. 와. 정말 방송의 순기능입니다. 이게 네. 진짜. 진짜 저희도 뿌듯하고 네, 기분이 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좀 미담 사례로 어떻게 좀 기사를 만들어서 좀 공유합시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런 심전도 기계는 동네 병원에 아무데나 다 있어요. 물론 저희 사실 심전도 좀 우습게 봤는데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되죠. 저 옛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로 뭐 찾는 게 뭐 그냥 아주 심한 심근경색 뭐 이런 거나 찾지 이런 것까지 딱딱 찾는 거는 참 인턴 때 심전도 저 리딩 못 받으면 수술방에 안 들여보내주잖아요. 예, 저는 전문의가 아니라서 또 여기서 이 한계를 느끼네요. 아무튼 네. 어쨌거나 아시죠? 그 병원에서 심전도에서 일찍 찾아서 생명을 건졌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돌연사 얘기를 조금 하면 네. 뭐 돌연사가 우리 홍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뭐 3만 명? 1년에 3만 1년에 명이 3만 명. 돌연사.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이제 죽는 거를 돌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죽는 경우까지도 돌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돌연사의 케이스를 제가 처음 본 게 제가 이제 그 시신 해부할 때예요. 본과 1학년 때. 네. 저희 이제 본과 1학년 때 해부학하면서 이제 카데버 실습이라고 그러죠. 네. 카데버 시체. 네. 카데버 실습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연세도 50대 중반이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쭉 이제 시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장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심장인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심낭. 그 심낭하고 심장하고 사이에 피가 찼어요. 어휴, 왜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터진 거죠. 터졌구나 안에서. 이 혈관이. 예. 이야, 그거 완전 초응급 아닌가요? 초응급이죠. 네. 그건 초응급이죠. 그게 이제 그걸 심장 압전이라고 하는데 심장 압전이 대개의 경우는 굉장히 만성적으로 오거든요. 특히 이제 투석 환자라든가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해서 환자가 좀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심장 초음파를 봐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심장하고 심낭하고 사이에 물이 많이 찬 게 보이면 그거를 주사 바늘을 찔러서 뽑아줘요. 근데 이거는 뽑을 그 틈이 없었던 거야. 피가 쫙 차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심낭은 이렇게 주머니인데 그 안에 심장이 이러고 뛰고 있는데 피가 쫙 차니까 심장이 못 뛰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신 거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신 이 카데바는 심장 압전으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게 그 메디칼 드라마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네, 만든 네. 거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주인공이 갑자기 칼을 그냥 가슴 한가운데 팍 꽂잖아요. 알고 봤더니 여기 그 거의 하느님 수준으로 안 거죠. 아무 진단 없이 여기 피가 차고 있다는 걸 팍 찔러서 피를 빼서 살리고 뭐 이거는 드라마입니다. 그런 일은 없죠, 선생님. 현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는데 네, 이제 칼을 꽂아갖고 피를 긴장성 기흉이라고 하는 병은 있어요. 긴장성 아, 기흉이라고 네네. 하는 병은 기흉이 생겼는데 기흉이 완전히 폐를 쪼그라뜨려 가지고 조금 지나면 환자가 막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막 숨차다고 와요. 그럼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긴장성 기흉이에요. 그 원래는 흉부외과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그 흉관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두꺼운 걸로 그냥 찔러요. 그거는 족보에 있는 얘기잖아요. 네, 두꺼운 걸로 팍 찌르면 피식 하고 바람이 쫙 빠지면서 환자가 이러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흉을 그래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기흉이라는 병이 좀 키가 크고 네, 네, 네. 삐쩍 마른 남자들에게 자주 생기잖아요. 예, 그죠? 예. 뭐 재채기하거나 뭐 어디 넘어지거나 하면 아주 여기가 그냥 누가 뒤에서 한 대 빡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기흉이 빵 터지면. 그러니까 안에 폐에 찢어지는 구멍이 생기면서 공기가 샌다. 그렇죠. 그럼 그걸 내버려두면 왜 위험한 거예요? 아 당연히 위험하겠지. 근데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당연히 공기가 숨을 못 새면. 쉬니까 숨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슉 찌그러드니까. 폐가 이렇게 찌그러들면서 폐하고 흉막 사이에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공기가 가득 그러니까 찬다. 폐라는 것 자체가 공기가 가득 찬 기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폐는 찌그러들고 폐하고 흉막 사이에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 공기가 계속 압력을 가해서 네, 압력을 가해서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 거예요. 내버려두면 정말 죽는 죽죠? 거잖아요. 네, 죽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길에 하나 그냥 그 기흉 하나 알아두시자는 거죠. 뭐 선생님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래 만일 이제 그런 어떤 분이 막 어디가 여기 어떻게 아픕니까 많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굉장히 많이 음. 그러니까 딱 그 표현이 그거예요. 강목으로 누가 내 뒤를 뻑 하고 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 그렇죠. 119 불러야 되고. 최악의 경우 119가 뭐 안 올 리는 없지만 못 온다 하면은 뭐라도 이걸로 이렇게 이 갈비뼈 사이를 찔러야 돼요. 아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그건 되죠.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거 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네. 아주 다행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문의 선생님들을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도시에 하나인 거고 요새는 뭐 읍내만 해도 읍내에도 병원들이 뭐 4-5개 이상씩 다 있으니까 시골에 가보셨어요? 가도 요새는 병원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이 워낙 많아요. 옛날에 무의촌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시는 게 1년에 의사가 5천 명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의사, 치과에서 합치면. 네. 그래서 그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정답이다. 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그 의학 상식, 네. 그 환자들이 알고 그대로 하라는 의학 상식 중에 잘못된 게 네. 심근경색에 기미가 보이면 기침을 해라. 뭐. 그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대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거 진짜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누가. 가짜 뉴스 그거 너무 하고 많아.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2알 먹어라. 이렇게 막 지금 죽게 생긴 아스피린 먹어라. 2알을 먹어라. 그것도 한 알도 아니고 2알. 그런 컨텐츠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서 그 컨텐츠를 만들면 돈이 되나요? 그 그게? 트래픽이 많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광고 붙이고. 그 언론사가 한 돈 몇백 벌 거예요. 근데 그거 벌겠다고 이렇게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진짜? 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심장이 멎었을 때 뭐 이렇게 제세동기로 이제 쇼크를 주잖아요. 그걸 보통 심장이 완전히 멎었을 때 이제 300주를 주는데요. 우리 주먹으로 심장을 빵 치잖아요. 그럼 그게 한 50줄 정도가 돼요. 아니 그래 그게 그 옛날에는 족보에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이과대 치고 갈 때는 시작하라고. 카디오 버전이 그래서 네. 심장 안 뛰는 사람 있으면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치고 일단 하라고. 가슴을 주먹으로 한번 빵 치면 응. 전기 충격이 살짝 생기면서 다시 뛸 수 있다. 그게 이제 50줄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전기가 나오긴 하는구나 때려도. 아니 그 50줄의 충격이죠. 충격. 음, 충격이 가는 거죠. 충격이.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해요 말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네. 이게 때리는 거 옛날에는 교과서에 왜냐하면 있었는데. 의미가 없어요.
아, 의미가 없다. 네, 심장이 쓴 경우에는 50줄은 암만 많이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하. 그냥 300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세동기로만 가능한 거예요. 야, 그렇게 이거 다 옛날 지식이네요. 그렇죠. 젤이라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했고, 뭐 옛날에는 15번 하고, 뭐 한 번 또 마우스 투 마우스 하고, 또 15번 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우스 투 마우스보다는 이거를 계속 그러게. 열심히 하라고. 그게 일반인들 지침하고 전문으로 하는 분하고 다르더라고요, 지침이.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하고 후 부는 거 이걸 하지 말고 그쵸. 이것만 그냥 진짜 빨리 하고 그쵸. 기다려라. 올 이거 때까지.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 아, 이거 굽히면 굽히면 안 되지. 아, 선생님, 방송? 아, 저를 계속 돌팔이로 만드시네. 아, 근데 중요한 얘기. 이거를 그냥 이게 굽으면 안 돼요, 이거. 예, 체중을 그러니까 실어서. 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렇지. 여기가 예, 굽으면 안 이렇게. 된다. 예, 예. 이게 갈비뼈 부러질까봐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부러져도 안 하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령. 네. 근데 요새 같아가지고서야 무슨 뭐 이렇게 살려놔도 갈비뼈 부러졌다고 소송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 소방관들 뭐 집 뭐 문 열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물어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안 돼. 그 선한 사마리아법인가 있잖아요. 의료원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져야지. 그럼 아무도 안 나설 텐데 그러면. 네. 그게 민간인들한테는 선한 사마리아법인데요. 네. 저희는 해당이 안 돼요. 아, 의사는 해당이 하다 안 돼요. 잘못해서 뭐 그러면 하다 그냥 잘못하면 멱살 잡히고 몇 억 물어내야 되네. 하다 잘못하면 형사적인 책임은 면제를 받는데요. 상대편에서 민사를 걸면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그 재판을 해야 돼요. 아, 근데 그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의사인데 누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나 뭐 이런데. 제가 아시는 어떤 선생님은 비행기에 타면 일단 위스키 한 잔 마시고서부터 시작한대. 난 음주 중이었기 때문에 진료 못 한다고. 아, 근데 그런 얘기야 우리 시청자들한테 혼나요. 아니 근데 좀 제도적으로는 네. 보완이 제도적으로 필요해. 보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긴 하네. 네. 야, 의사가 좋은 취지로 살리려고 나섰다가 만에 하나 결과가 나쁘면 그분이 온팡 뒤집어 쓴다. 민사적으로 아니 상대편이 고소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상대편이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그거를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글프네, 서글퍼. 선생님 말씀도 좀 죄송한데 네, 좋은 네. 질문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당뇨 환자 질문 좀 봐봐요. 해안님? 예, 저기 해안님인가요? 해한님 질문은 아까부터 올라왔는데 네. 당화 혈색소가 6.6이래요. 네. 당뇨약 먹어야 되나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허. 네, 6.6 정도. 예, 네. 매트그린 SR 아침 식후 2알 먹는데 위장관 장애가 심해요. 그 다음 말을 읽어야죠. 선생님 대박 멋져요 이러잖아요. 이거는 홍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이에요. 저는 인격. 선생님 이렇게 칭찬 받으셔서 답해 주세요. 그 위장관 장애가 가장 심한 약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 이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그 약이에요. 당뇨약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참 이 메트폴민은 당을 떨어뜨리는 역할 자체가 메트폴민이라는 약을 먹으면요 그게 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만해져요. 부풀어 오르는구나. 이건 좀 과장인데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당뇨약이잖아요, 저거. 그죠? 제일 많이 쓴다기보다는 네. 정말 뭐 일종의 저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당이 없는데도 먹거든요. 아 진짜? 하긴 맞아. 그 외신에도 나오더라. 저거 먹으면 수명이 막 늘어난다며요. 예, 저게 장수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인 게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을 조절을 할 안 수가 되겠다, 안 있어요. 돼. 이게 중요한 얘기여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우리 시청자들 가서 따라하면 어떡해요. 근데 천왕전이 없으면 못 구하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 저도 지금 혹해서 그래요. 저도 먹어야 되나 그러면? 아니 선생님도 먹는데 왜 당뇨 아니래도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위험 요인이 있으면 네, 리스크 팩터.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무슨 가족력이요? 아니 뭐 당뇨의 가족력이 그런 있다거나. 건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오래 살고 혈압의 싶은데 아무튼.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린 SR을 아침 식후에 먹는데 식후에 드시는 것도 맞거든요, 사실은. 이게 위장관 장애가 심해서 식후에 드시는데 9% 오른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당뇨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DPP-4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을 추천을 해요, 요새는. 네. 예. 상품명은 뭐 많이 있겠죠.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자누비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장관 장애가 심하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약을 좀 교체를 해달라고 다른 걸로. 하시면. 네. 근데 위장관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장수한다는 효과도 지금 장수 때문에 난리네 여기 지금 게시판이. 네.
선생님도 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뇨가 아닌데도 지금 아주 굉장히 저희는 가족력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현재 당뇨가 아닌데 네, 당뇨약을 네. 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 혈압약 조금, 그다음에 메트폴민 조금, 그다음 고지혈증약 스타틴 조금 해가지고 일부러 약국에서 팔아요. 그냥. 의사 처방 없이도. 네. 야, 그거 그렇게까지나 해야 되나? 네. 근데 메트폴민은 위장이 좀 부풀어 오른다는 거 말고는 큰 부작용은 없잖아요. 아, 그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증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산증? 예,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생겨요. 또 그런 대사성 것도 산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근데 왜 오래 살죠? 그걸 먹으면? 아니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탈수가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들면 모든 반응이 다 느려지거든요. 생각도 느려지고 말도 느려지고 뭐 행동도 느려지고 아니 근데 대사도 느려지고 그 말씀 나온 김에 네. 우리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있는데 저도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요. 요새 아스피린 보면 선생님 네. 뭐 관절염 이런 것뿐 아니라 피를 묽게 하는 것뿐 아니라 이게 각종 암 발생률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린다는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대장암의 그러니까. 재발을 막는다, 좀 재발률을 떨어뜨린다라고 나왔었는데 네. 이게 요새는 점점 더 이 항암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도 저는 먹죠. 선생님 그것도 아니, 먹고 있어요. 우리 좋은 거 다 들고 계시네. 우리 좋은 서로 거. 깝시다. 아니 저는 선생님은 뭐 드세요? 저는 뭐 혈압 당뇨는 없는데 대신 치명적으로 네. 자 여기 머리가 좀 아이고 이게 해야 돼 진짜. 아니 까자고요. 탈모약은 먹어요. 탈모약? 선생님 별 얘기. 아이고 그걸 물어보고 그래요. 참 창피하게. 아니 뭐 저도 뭐 저 먹는 약 얘기했는데. 탈모약이 좀 더 창피하지.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당뇨 치료제인 메트폴민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당뇨약의 아스피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효능이 막 있단 말이에요. 본연의 질병 치료 효과 이외에 뭐 그렇죠. 수명을 늘리고 암을 예방하고. 근데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40, 50대 된 분들에게 네가 병이 없어도 이걸 매일 드시오.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거죠.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될 선생님 가능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렇게 제 얘기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시청자들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이 당뇨 치료제나 아스피린이 이렇게 효능이 있는데 당뇨나 뭐 이런 게 없는 분들도 선생님처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학계에서 다 이제 검증이 돼서 이제 드십시오. 그게 예를 들면 한 20년 후에 나오면 뭐 하냐고요. 지금 나 20년 다 늙었는데 이미.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요. 예. 이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이제 이 제약회사에서 특허가 풀린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약이에요. 굉장히 싸잖아요. 뭐 1, 200원도 안 하죠, 한 달에. 굉장히 오래된 약이기 때문에 네. 이게 대부분의 의학적인 연구가 이게 펀딩이 돼야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문제구나. 근데 메트폴민에 대해서 펀딩이 잘 안 돼요. 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뭐 자본가들이 돈을 안 대네. 뭐 특허 다 풀린 약인데. 아니 뭐. 그러니까 팔아봐야 이게 남는 것도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이제 다른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 곁다리로 다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런 효과가 있네. 이게 이런 효과가 있네. 네. 지금 저기 막 김우진님 선생님 병원 알려달래요. 가서 처방 받겠다 지금. 이 약 처방 못 해드려요. 아니 못 해주는 건 아니죠. 와서 선생님이 보고 필요하면 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지. 필요하면. 그리고 그 내당력 장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당뇨 이전에 예. 살짝. 예전엔 내당력 장애라고 그러는데 요새 이제 전당뇨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공복은 100 이상, 140 이하, 뭐 식후는 200 이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을 여태까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악의가 많거든요. 정상하고 당뇨 중간 단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상이 넘어가면 바로 치료를 하라고 그러면 속 편한데 그게 아니고 이만큼이 되면 치료를 하고 이거는 정상인데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한 미 정도 해당되는 분들 이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도 뭐 생활 습관 개선을 강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5년 이내에 뭐 한 60-70% 이상이 당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내당력 장애 환자들한테 메폴민을 처방해요. 아, 당뇨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선생님은 심지어는 내당력 장애도 없지만 드신다. 네. 혼자 오래 살려고. 네. 농담이다, 농담. 그러면 이렇게 정돈해 드릴게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싼 약, 오래된 약이고, 근데 효과 있다는 얘기니까 저희가 함부로 일반인들에게 오래 살려면 당뇨 아니더라도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이미 당뇨로 그 약을 먹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해피하게 즐겁게 그 약을 드십시오. 네. 당뇨 치료뿐 아니라 오래 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뇨 얘기 여기 이제 질문 나온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해 주세요. 네. 이동건보다 홍해관님이 당화혈색소 검사는 피 뽑으면 바로 나오나요? 요새 키트가 있어요. 진짜? 10분이면 나와요. 이야, 또 달라졌구나. 네, 키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키트가 있어요. 얼마나 해요, 그거는? 비용이요? 네. 비용. 민감한가? 아, 네. 그거 보험 혜택 돼요? 되니까. 그러면 많이 안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당화혈색소 검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거는 여러분의 당을 3개월치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3개월. 3개월 전에 뭐 3개월 전 밤 12시, 밤 12시 1분, 2분, 3분. 그러니까 적분의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을 모아놨기 때문에 오늘 와서 체크한 오늘 밥을 먹고 오건 밥을 안 먹고 오건 이 당화혈색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수치네요. 그 수치가 왜 나왔게요? 왜요? 환자들이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또 무슨 환자 탓이에요. 뭐가 환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이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데 무지하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당뇨병하고 혈압 환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네. 당이 뭐 200이거나 300이거나 400이거나 자기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병원에 오면은 너 어떡할 거냐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을 체크를 해요. 앞에서. 그래가지고 당이 잘 나오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공복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하. 공복으로 왔는데 당이 한 200, 한 2, 30 나왔어요. 그럼 밥 먹고 딱 그 순간 나 밥 먹었어요. 딱 이렇게 뻥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밥을 먹고 이 정도면은 먼저 분보단 괜찮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당화혈색소는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피 뽑아서 하는 혈당 검사는 리얼타임으로 그 순간 딱 그렇죠. 재는 건데 이건 3개월치를 평균 낸 거다. 네, 네. 맞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당화혈색소를 내신 성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년 동안 내신. 예, 내신 수능 시험이 아니고 그건 뭐 그럴 수도 내신 있죠. 성적이다. 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또 측정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예. 3개월 이거 한번 했으면 3개월, 3개월 이후에. 예, 3개월이 지나서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얼마 이상이면 좀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 이게 이제 보통 정상인들은 6 이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해보면 5.9, 5.8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도 좀 아슬아슬하다.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 조금만 올라가면 6 넘어가겠는데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6.5가 넘어가면 이제 당뇨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하고요. 6.5 정도. 예, 이제 네. 7이 넘어가면 조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7.5가 넘어가면 이건 뭐 그러네. 저도 이거 당화혈색소 한번 선생님 병원에 가서 예전에 한번 갔었잖아요, 네, 선생님. 네, 저 짬뽕 사주셨잖아요. 네, 저 네. 초이 씨랑 저랑 맛있었잖아요 그때. 이번엔 저희가 한번 모실게요. 요 당화혈색소 한번 네, 네. 해야겠는데요. 당화혈색소하고 뭐 경동맥 초음파도 뭐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죠. 해봤습니다. 목에 이렇게 초음파되면 여기 혈전 있나? 이거 무시무시한데요, 진짜. 선생님, 요 질문도 예쁜 게 좋아. 아침 공복 혈당이 130 넘으면 병원 가나요? 병원에 안 가셔도 되지만 가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 공복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공복이라는 건 정말 완전히 굶은 게 최소한 10시간에서 9시간 이상. 와. 예. 그걸 이제 공복이라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내가 뭘 먹고 아침 뭐 9시에 가가지고 내가 공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시 재봐야 되고 그 밑에 저기 파수미르님 네. 제가 고딩 때 당뇨가 500까지 올라가서
와, 병원 500? 가서 당뇨약 먹고 있는데 높다고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야. 거인가요? 500은 좀 많이. 아 근데 일단 저기서 보면 고등학교 때 발견이 됐거든요. 조금 당뇨 타입이 그죠? 예, 근데 당뇨 타입이 1형이라면 무조건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약으로 조절이 된다 그러면 2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게 주사가 아니라 약을 먹고 계신다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조금 좀 제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 당뇨가 발견되는 대부분의 경우가요. 그 DKA로 발견이 되거든요. 아, 대사.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사망률을 보통 10% 정도로 잡아요. 그것도 지금도. 응급이네요. 예, 지금도 그 병으로 병원에 들어오면 10%로 잡아요. 이야. 근데 병원에 우리 이제 당뇨를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전공의 레지던트들 입장에선 그걸로 환자가 죽으면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 환자는 무조건 살려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병이니까. 콜이 다 있으니까 아니, 진단 정확하면. 아니, 살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건 의사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살릴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병이 없으면. 근데 이제 그게 대개 그 케톤 산증이 혈당이 600에서 700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온다고 봐야 돼요. 네, 이분 500이라고. 예, 근데 500이 이제 우리가 요새 이렇게 뭐 아큐책이나 뭐 그 케어센스 같은 이렇게 손끝에서 재는 거 있잖아요. 그게 600까지 나와요. 아, 그 기계는. 예, 그 기계는 599까지 나오고 600서부터는 하이라고 그냥 떠요. 하이. 아하. 근데 가끔 저희 병원에도 하이인 환자들이 와요. 와, 그럼 빨리 모시고 가야겠네요.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너무 멀쩡한 거야 환자들이. 와, 수치는 막 엄청 막 혈당이 올라가 있는데. 네, 너무 멀쩡해요. 그래서 무섭네. 예,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런 환자들은 무조건 다 입원을 시켰는데 요새는 당뇨약이 워낙 좋아서 그냥 약 주고 매일같이 봐요. 매일같이. 그래요? 매일같이 보면 뭐 한 3, 4일 지나면 300 떨어지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무튼 조금 더 그 정밀한 검진을 좀 받긴 받아야 다 받으셨겠죠. 다 받으셨겠죠. 예, 지금 받으셨겠죠. 건강하신 거 예, 보니까. 정상 수치 유지 중이시라니까. 선생님, 벌꿀 혈압 얘기도 좀 해주세요. 30대 고혈압 160에 90인데 네. 약 먹어야 돼요. 드셔야죠. 그냥 단칼에 얘기하시네. 네, 예. 드셔야죠. 당연히 드셔야죠. 그럼 얼마부터 보통 이런 주장 있잖아요, 선생님. 아슬아슬하게 그 혈압이 올라가면 예를 들면 뭐 141에 뭐 91, 네. 뭐 이러면 기준을 살짝 넘어가니까 고혈압 환자는 맞는데 어떤 분들은 야, 그 정도면 뭐 운동 뭐 하고 먹는 거 하면 되지, 약부터 덜렁 먹으면 안 돼,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그 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60점 넘으면 낙제는 안 해요. 어허. 140에 90은 그냥 60점인 거예요. 130에 80은 한 70점쯤 되고. 그러니까, 120에 80은 한 80점쯤 되고. 110에 70은 90점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등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웬만하면 다 약을 처방을 하시는구나. 웬만하면 약을 처방을 안 했었어요, 저도. 안 했었는데. 아니,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안 했었는데 이게 생활 습관으로 개선이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바빠서 그렇죠. 바쁘다고요?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서글프네. 네. 네. 이게 서글픈 현상이긴 한데 하긴 뭐 돈 벌고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시면서 맘 편하게 사시라고 그러고 당뇨약 먹다가 정상 수치 유지되면 끊어도 되는 거예요. 네. 당뇨약을 먹기 때문에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논리의 모순이네. 네, 저 질문은 논리의 모순이야. 그건 당뇨약을 먹기 때문에 정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으시면 안 되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면 당뇨약 먹다가 이제 수치가 정상화가 되면 끊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재발한다. 그렇죠.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렇죠. 당뇨든 고혈압이든 대개.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주로 할머니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나라 올라가더라도 오전에는 약 드시고 가세요. 그래요. 선생님 말씀도 참 좀 어떻게 이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게 무슨 네. 뜻이에요? 아니 약은 꼭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빠지지 말고. 야, 그 정도로 강조하시는구나. 거의 평생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물 치료,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뭐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약물요법이에요. 약물요법을 하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약물요법을 제대로 안 하면서 운동요법, 식이요법을 한다는 거는 본인도 너무 힘들고 효과도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는 자연이 좋다. 뭐 약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너무 큰데 이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몇십 년 동안 뭐 몇십억 명 대상으로 이미 검증이 다 된 거잖아요. 뭐 효능이나 부작용. 의사를 믿고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다. 선생님, 그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이런 오늘 주제인 성인병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것도 막 먹고 그러잖아요. 뭐 뭘 떨어뜨리냐고. 저는 비타민 D 먹어요. 비타민 D는 또 주세요, 선생님. 왜요? 네. 제가 뭐 햇빛 볼 일이 일단 없고 비타민 D의 중요성이 요새 논문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바마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직 메커니즘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비타민 D의 의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밝혀져 있는 거는 구루병, 그러니까 뼈 건강과 관련된 게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사람은 만성 성인성 질환이 있을 때 합병증도 잘 생기고 그건 진짜 암도 잘 생기고 논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치매도 잘 오고 치매까지도. 뭐 이렇대요. 총 사망률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앞뒤가 바뀐 결과일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낮은 사람은 그만큼 뭐 밖에 활동을 못 하고 집안에만 있고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결과가 당연히 안 좋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연구는 그런 비타민 D를 낮았던 사람이 비타민 D를 먹어서 정상으로 되면 정말 그 사망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느냐. 네. 그 데이터는 지금 하버드에서 지금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중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거예요. 포지티브하게 몇 년 전에 하나 나온 게 있죠. 네네. 통계적으로 네. 유리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같은 거 이제 검증이 많이 된 거고 값도 싸고 근데 이제 어떤 거는 특정 제품을 얘기하기 힘들지만 뭐 뭘 떨어뜨리다 해서 막 무지 비싸게 파는 식품도 많잖아요. 그런 거 좀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뭐 메트포르민,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약들은 보험도 되고 그렇죠. 비용도 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보다는 뭐 엉뚱한 데서 비싼 걸 막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양약 이거는 부작용이 있고 그거 뭔가 이렇게 뭐 보약 내지는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더 비싸게 주고 효과도 별로 없는데 그냥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약 혹은 양의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 약도 있는데 그것도 양약이에요? 그러네. 네.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신약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양약이냐고. 네. 그건 아니죠. 현대약, 현대의학,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한 햇볕은 비타민 D가 흡수가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네. 그래 나가야 돼요, 나가. 예.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보니까 뭐 많이 드시네. 아스피린도 먹는다 그랬고 비타민 D도 드시고 메트포르민도 드시고. 네. 그래서 아까도 나왔는데 머리는 하얗신데 피부가 되게 좋으시대요. 아무튼 뽀얗시대요. 지금 그쵸? 제가 가까이 보니까 네. 저보다 훨씬 좋아요. 아무튼 저는 뭐 분칠 좀 한 거고 비결이 그런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인절미란 분이 비타민 D 하루 몇 아유 먹냐 그러는데 5,000아유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아우 저분 너무 많이 드시는데. 이게 이제 네. 요새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 비타민 D 주사도 있잖아요. 주사도 있어, 맞죠. 네. 30만 유니트씩 막 이렇게 한꺼번에. 저는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논문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부작용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조금 용량을 해도 줄이는 게 한 2,000 예, 내지. 2,000 정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에스더 선생님이 또 전문가 아니신가요? 제가 전문가인데. 그러세요? 전문가가 뭐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네. 아니 아무튼 그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는 이 성인병에 대해서 우리가 검진된 약물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거티브하지 마시라. 그 얘기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여기 오늘 재밌는 질문.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하지 말라.
장비 관리가 허술해서 오진이 많다. 이거 예민한 얘기인데 보건소 진료에 대해서 선생님 좀 하실 말씀 많죠. 해보세요. 못하게 하실 거면서 왜 아니 그러세요? 아니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안타까운 게 동네에 뭐 옛날처럼 의사가 적지도 않고 많이 계신데 또 보건소도 있잖아요. 구청마다 있고 시골에도 다 있고. 근데 여기는 공공의료고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한 의료인데 이게 서로 역할이 좀 고유하게 있어서 상호 보완하면 좋은데 요즘 보건소에서도 동네 병원 진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 다 좋은데 그 예를 뭐 방역을 한다라든지 뭐 백신 뭐 이런 거 공공의료와 관련된 걸 하면 좋은데 뭐 감기 당뇨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치료하면 이게 너무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지방자치제 어떤 점이요? 표를 지방자치제가 얻으려고. 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장의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가 보건소 실적이거든요. 그 지역민의 그 보건을 위해서 뭐 지소도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 기계 최신식으로 갖다 놓고 그냥 해드리고. 근데 제가 봐서는 보건소는 그런 걸 하실 게 아니고 요새 분만하는 데가 점점 주는데 분만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지 선생님 그렇죠. 모르겠어요. 100% 동의해요.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 지금 애 안 받잖아요. 어디 가실 데도 없고 산모들이 그런 거는 국가에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건소 검사 장비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어디서 검사를 했건 간에 이상이 나왔을 때 그거를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겠으면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 받아보는 게 정상이죠. 뭐 CT라든가 그런 거는 뭐 판독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고 사진만 가져다가 판독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고 네.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으로 가격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니까. 선생님, 요거 좀 선생님 자꾸 민감한 질문 여쭙는데요. 네. 어디 병이 나면 네. 그냥 서울대나 삼성 이런 데 가, 네? 2만 원 누가? 졸린 햄스터 김규리님이 오. 선생님 사랑하신답니다. 뭐 선생님인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나 어때요? 아니 2만 원 후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2만 원을 2만 후원을 원을 하신 누가 거예요? 내셨어? 와. 2만 원? 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2만 원이면 야 이거 거의 역대급 또 증정인데, 야 우리 지금 막 뜹니다. 선생님, 덕분에 그 2만 원 우리 그냥 회식할게요. 선생님. 저도 끼워주세요. 예, 물론 제가 짬뽕 하나 사드릴게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근데? 그게 이제 대학병원. 네. 그러니까 지금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이제 앓고 계신 분이 서울대 삼성아산 안 가고 동네 의원에 가는 게 왜 필요한지 좀 설득 좀 해보세요, 선생님.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서울대 가야지, 삼성, 아산 가야지. 제 책을 사서 보십시오. 저 책 우리 선생님 쓴 책 한번 찾아봐요. 아니, 우리 선생님 책도 내셨잖아요, 칼럼 모아서. 나 이 표지판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기 뭐야 왜 그러냐면 대학병원은 이 텀이 너무 길어요. 진료 간격이 기간이. 그러니까 뭐 고혈압 환자 특별한 합병증 없으면 6개월씩아마 약 받아 오실 걸요. 근데 6개월 사이에 뭔가 일이 변했을 때 환자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가도 충분히 설명도 못 듣고. 그렇죠. 네. 야, 이거 한번 좀 너무 세게 좀 하지 말고. 야,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의사, 동네 의사 송태호의 진료 일기. 야, 이거 진짜 대박 나길 바랍니다, 선생님. 진짜. 이거 진짜 명저예요, 명저. 그 동안에 선생님 그 칼럼 쓴 걸 쭉 모은 책이거든요. 네, 여러분들께도 일독을. 거기에도 이제 그런 신뢰가 있었는데요. 네.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당뇨약을 처방을 받아서 쭉 드시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식음을 전폐하신 데다가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하늘나라 오후에 가도 오전에 먹고 가야 된다는 그 신념으로 당뇨약을 계속 드신 거예요. 야. 그러다가 이제 주무시다가 저혈당이 와가지고 아침에 발견이 됐는데 그때 체크한 혈당이 5예요. 5. 그거 완전히 정말 엄청나게 바닥으로 떨어졌네요. 뭐 결국은 못 깨어나셨어요. 아이고, 그냥. 오면 진짜 네. 돌아가셨다니. 예. 그거는 참 안타깝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대학병원에 가시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이 암만 해도 동네 병원보다 시설이 다 좋죠. 시설이 다 좋으니까 동네 병원을 다니시다가 동네 병원 선생님이 환자분이 대학병원을 언제 가야 좋을지는 제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시다가 대학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안내를 받아서 가시고요. 어허. 뭐 김영란법을 떠나가지고 아직도 동네 병원 의사가 대학병원 예약해 주는 게 제일 빨라요. 아하. 그거는 이제 연계가 다 돼 있잖아요. 예, 제일 빨라요. 네, 뭐, 백 쓰지 마시고. 예, 백보다 더 빠른 것 네, 같아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보더라도 이 의료 전달 체계라 그러잖아요. 지역사회 동네 의원들이 좀 잘 살아야 환자분들이 엉뚱한데 돈 쓰고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말이에요. 아유, 아무튼 네. 기타 안 들고 기타 치신 거 어떻게 알죠? 묻지마 간디 저거. 아,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했던가요? 아니요. 아예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데 예, 그걸 저 아시는 분이신데. 묻지마 간디. 예, 저를 아시는 정체를 밝히세요. 지금 누굽니까? 묻지마 간디. 예? 분. 예, 저를 아시는 분이세요. 선생님 애인 아니에요 혹시? 이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도 보고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사모님인가? 예. 야 이거 뭐야? 선생님 왜 이렇게 기타 치는 거 이렇게 잘하시지? 멋있어요. 기타도 하세요 진짜? 그냥 취미로. 멋지세요 진짜. 뷰티풀. 와우. 취미로. 네.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악기 하나 다룰 줄 알고 뭐 운동 하나 할 줄 알고 네.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게 꼭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가 그런 걸 선뜻 못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네. 그걸 꼭 잘하려고 그래서 못하는 것 그래 같아요. 뭐 프로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운동 잘 못해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기타 잘 못 쳐도 그냥 띵까띵까 하고 하면 네. 언젠가는 뭐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공연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만족을 받을 수도 있죠. 거기에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그건 좋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야 플룻 배운다는 분도 있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씨도 돌연사와 관련이 있나요? 그렇지. 있어요. 있는데 이 권혁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그 기저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질병이. 맞아. 31의 택시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돌연사의 경우에 허혈성 심장병, 그러니까 심근경색,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거죠. 이렇게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그런 병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게 이제 심실중격이라고 하는 벽이에요. 요게 이제 정상인들이 되게 1.2cm를 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2cm가 막 1.8cm 이상, 2cm 이상 막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돌연사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예. 그 돌연사 심장 관련 돌연사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7%가 비후성 심근증이었대요. 꽤 높은데요. 일반적인 심근경색, 뭐 혈관 이런 그렇죠. 거하고 달리. 네. 네. 그게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는 건데 이건 되게 선천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심장 초음파. 아까 보여주신 심전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니 심전도하고 심장 초음파 그렇게 두 가지를 해보면 그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젤리 같은 거 이렇게 발라서. 그렇죠. 예, 깜깜한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양쪽 가슴 사이에다 이렇게 발라서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미리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의원에서도 다 가능하잖아요. 안 아프고 간단히 끝나고. 아니죠. 네? 심장 심장 초음파는 은평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병원에선 2군데에서 저 포함해서 2군데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 심장 초음파가 어려운 거구나. 또 복부하고 다른가 보네요. 네, 복부 초음파는 대부분 하시는데 심장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심장 초음파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제 뭐 이렇게 강좌나 렉처, 뭐 핸즈온 코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긴 선생님은 순환기 내과를 또 전공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그것만 해보면은 그거는 그거인지 아닌지는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자꾸 비용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 심장 초음파는 뭐 대략 그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거. 네, 보험이 아직 안 되고 있죠. 뭐 이제 그러니까, 네. 우리 저 지금 정부가 무슨 뭐 그거 근데 한다고 지금 이제 하는데 한다고 또 하겠네, 맞아. 비급여. 예. 그게 되겠어요, 재정으로. 선생님, 지금 근데 이제 재정으로. 뭐 정치 얘기는 제발 하면 안 돼. 여기서 그런 얘기 말고요. 아니 복지 얘기예요, 정치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마. 이제 좀 머리 아파. 이거 하지 말고. 선생님 이렇게 심장 초음파는 이렇게 동네 의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는 데가 있기는. 네, 있기는 있어요. 그거를 해보면 심장 안을 좀 이렇게 좀 더 그렇죠. 정밀하게. 예. 그래서 그게 비용 궁금하시죠? 궁금한데. 예. 얘기해요. 까요. 뭐 네, 어때? 대학병원은 대개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비싸네. 되고요. 예, 거의 CT급이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2,000불 정도 해요. 미국 얘기를 또 하면 뭐예요? 또 미국 얘기를 왜 꺼내요? 또. 네. 아니 그냥 예. 궁금하잖아요. 그 미국은 되게 비싼데 한국은 좀 싸다 이 얘기 하시려는 것 같아. 근데 동네 의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는 그쪽 선생님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8만 원 받아요. 와, 아니 네. 똑같이 하는 건데 대학병원은 25만 원. 선생님 왜 8만? 미쳤어요, 선생님 왜 그래요? 너무 격차가 심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싸구려를 안다니까요. 너무 싸도. 아닌가? 뭐. 또 돌 날라오나? 아니 아무튼 근데 똑같은 시술이잖아. 그렇잖아요, 선생님. 네. 아니 근데 요새는 대학병원들이 의사가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요? 소노그래퍼가 해요. 그거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네,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고 판독만 의사가 하죠. 한동만 의사가. 근데 어쨌거나 뭐. 근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제일 그 정확도가 높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동네 의원에 가서 한 8만 원 내고 나의 심장 한번 체크하고 싶다. 초음파. 특히 운동 선수들 중에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특히 권하시냐고. 운동 선수들. 운동 선수들. 네. 왜요? 왜 운동 선수들이 운동, 많아요? 운동 선수들이 글쎄요. 그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심장이 커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동 선수들이 그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직업적인 운동 네, 선수. 그다음에 젊은데 흉통이 있는 사람들. 나이가 젊은데. 예, 젊은데 흉통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라. 그렇죠. 네. 이야, 그렇구나. 그 선생님 병원은 은평구에 있습니다. 좀 PR 좀 할게요. 깨알 홍보. 그 기억이 안 나네. 어디였지? 응암 오거리. 응암 오거리의 모퉁이에 좀 죄송한데 병원이 너무 조그매. 요만한 병원인데 귀엽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결례인가? 아무튼 예. 한 10명, 정감이 가요. 10명 대기하시면 이제 더 이상은 앉을 데가 없어서 서 계셔야 돼요. 예약을 좀 해야겠다, 선생님. 병원에 그 저희 초음파. 예약 안 받습니다. 예약도 안 받아요? 병원이 뭐 그래요? 아니 근데 초음파는 예약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음파 아니요, 중간에 그냥 해드려요. 진짜? 네, 저는 워낙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한 10분이면 하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또 검한 모드예요 또? 10분이면 끝나요, 진짜 10분이면? 10분이면 돼, 10분이면. 근데 아까 좀 비밀스러운 네. 저 질문이 왔는데 네. 우리 저희 비욘드에서 이거 보고 비욘드 보고 왔다고 하면 좀 혜택이 있냐 그러는데 이거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김영란법에 걸려요. 대신 좀 말씀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선생님. 말씀만이라도. 네. 뭐, 네, 저 김규리님 아까 우리 네, 2만 네. 원 주신 분인데. 네, 가까운 동네에 가시면 또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요. 멀리까지 물론. 오실 건 없고요. 그래도 뭐 예. 네. 저 우리 졸린 햄스터님이 제 동생이 도파민 과다분비로 약을 10년 넘게 먹는다. 지방간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쓰러진 적도 있고. 야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죠? 정확한 병명도 나오진 않고 도파민 과다분비면 신경과적인 문제인가 보네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대학병원은 아마 다니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팁이 있어요. 팁, 네, 요령.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는 요령. 네, 이거 중요합니다. 해주세요. 적어 가지고 가세요. 음. 다 수첩에. 왜냐하면 뭐 거기 정신 없잖아요. 막 어떤 경우는 뭐 얼굴도 안 보고 이 차트만 보고 됐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앞에 딱 가면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두서가 없어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육과 원칙에 의해서 그거를 적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잘 쓰는 법. 짧게.
짧게 그렇게 적어가지고 가서 그거를 아예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그걸 보고 읽든가. 근데 그 선생님도 알다시피 대학병원의 그 교수들은 뭐 자기 점심 먹을 시간도 막 없는데 막 없죠, 물어보면 막 없죠. 째려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시면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시면 당연히 답변을 드리죠. 그렇긴 근데 하네. 대부분의 경우는 얘기를 하라고 해도 얘기도 안 하고 막 쭈뼛쭈뼛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이러다가 또 잃어버리고 내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잃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되면 그 질문을 그렇죠. 너무 많으면 좀 많으면 이만큼 가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예, 몇 개. 이번 달에는 요거 이번 달에는 요거 이런 식으로 적어서 네. 물어보시라. 네. 아까 그 우리 질문하신 거는 좀 뭔가 전문적인 그거는 제 필요해 분야도 보이네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분야하고 좀 네, 오늘 네, 주제하고도 네. 조금 대학교 여기 신경과 만성 가르치면. 신부전 환자인데 이쪽에 있는 게 이게 지금 페북인가요?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선생님. 거예요? 요거는 이제 네. 카카오고, 요거는 유튜브고, 페이스북은 저기 있는 거고, 저 밑에 왼쪽에. 네네.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저기. 아니 제가 가끔 페이스북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예. 페이스북이 너무 홀대를 받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왜냐면 죄송해요. 예. 접속자가 너무 페이스북이 많지 페이스북이 않아서. 좀 제일 좀 예, 상대적으로 예, 적고 예, 이 예. 창을 띄울 공간이 없어요. 예, 이 페이스북을. 네. 만성 신부전 환자인데 병원에서 때때로 심전도 검사를 하던데 심전도 검사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콩팥 나쁜 분 예, 얘기하는 그 거예요. 심장 압전이 생기는 것도 그 심전도상에서 변화가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K라고 그러죠. 칼륨, 포타슘 그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피를 뽑아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심전도상에서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변화가 나타나요. 그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죄송한데 연희동 투팡님. 송태호 선생님 지난번에 성의학 방송 때 질문하신 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때 바로 네, 들키. 네, 네. 와 근데 저분들 네. 주의력 대단하다. 네.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죠? 예. 선생님 병원에서 진료하시다가 들어와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게 예. 이제 진료는 끝났고 이제 원고 쓰고 뭐 하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들어온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실까? 네. 네. 물광 피부 타고나신 거니 뭐. 근데 성의학계 들어와서 뭘 물어보고 그래요, 선생님 남새스럽게. 뭐 물어봤더라, 선생님? 궁금한.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게 굉장히 기력이 이제 활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뭘 해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남성호르몬 치료를 해볼까 그러고 남성호르몬 수치를 체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검사실 수치로는 2.8 남성 호르몬 물어보셨지. 네, 2.8 맞다, 이하가 이제 기억난다. 적은 건데 3에서 3.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맞아.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무조건 말씀해 주셔서 아니요, 근데 그때 나이를 언급했잖아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거 함부로 스타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고 연세가 많은 분이면 도움 된다. 네, 무조건 스타트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죠. 선생님, JHY님이 2,000원 주시면서 당뇨 할아버지가 계신데 수전증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 수전증 증상은 당뇨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신경학적 합병증에는 수전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전증은 다른 이 뇌 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태성 떨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틱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과 선생님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다난 AA님이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또 나왔네. 어떤 거요? 송샘머리 염색하신 것에. 아니라니까요. 네, 저는 염색한 거 아니고요. 그냥 자연머리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 미용도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식으로 탈색도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아주 네. 노블 그레이예요, 진짜. 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꽃중년이세요. 네. 뷰티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다난 AA님이 종합 네. 비타민제 하나는 먹고 있는데 네. 비타민 C 메가도스라 그래서 비타민 C를 그냥 뭐 11씩 먹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쓰리죠. C 산이니까 그죠? 많이 들어오면. 그게 속쓰리죠. 그러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비타민 C를 많이 드셨을 경우 이제 속쓰리는 것도 속쓰리는 거고 결석 생길 위험도 좀 있고 그래서요. 그냥 적당히 하루에 한 2, 3g, 2, 3g 예. 정도를 저는 얘기를 적당히는 추천하지만 이렇게 막 먹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네.
자, 우리 그 지금 근데 몇 은평구 시인가요? 저도 시간이 야, 시간 몇 시죠, 진짜? 9시. 어? 9시 15분? 저 벌써? 지금 준비한 건 하나도 못했는데. 다음에 또 하셔. 선생님 할 수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진짜. 아, 네. 네. 저도 시간이 언제 배터리 핸드폰도 나가고 큰일 났네. 페북에 띄워야 되는데 못 띄웠네, 이거 진짜. 멸치가 살이 안 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럽습니다. 아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부러운데요. 삐쩍 말라서 살찌고 싶은 분. 네. 그게 이제 실험한 게 있거든요.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 삐쩍 마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루에 5,000칼로리씩 보름을 먹인 거예요. 와. 운동도 안 시키고 일부러? 그냥, 네, 일부러 먹여가지고 이제 체중을 6에서 8kg씩 이제 다 찌워가지고 내보냈어요. 어허. 3개월 있다 다시 불렀는데 도루 원래 체중인 거야. 야, 요요하고 똑같네. 네, 그게 어. 체질이라니까요. 그래, 체질이 좀 있어. 유전적인 요인이 예.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이. 근데 있어서. 함쌤하고 똑같네. 함쌤도 뭐 뻑하면 유전이에요. 유전. 그런 얘기 말고 선생님 그래도 1%라도 도움되는 얘기 좀 해봐요. 글쎄요, 이게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는 이게 멸치이신 분들이 대개 보면 네. 가리는 음식이 많아요. 그런가? 네, 저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뭐든지 가리는 음식이 많고 조금만 배부르면 뭐 먹는 걸 싫어해요. 그분들은. 만일 저분이 건강은 나중에 생각하고 외모상으로라도 살이 찌고 싶다 속성으로 예를 들면 뭐 한 6개월 있다 선을 본다 뭐 콩쿠르를 나간다 외모적으로 멋있게 좀 살이 좀 붙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죠, 뭐. 오, 근데 그거는 충격법이다, 그죠? 그거는 이제 근육 막 그러니까, 키워- 예, 그게 결국 아나볼릭 근데 그건 몸에 아주 스테로이드인데 안 좋죠.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건 되게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막 식빵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과자 라면 막 많이 먹으면 확실히 좀 살이 찌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런 분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멀렁이님, 그거 안 드세요, 진짜 탄수화물? 한번 해보세요. 그 빵이나 떡 이런 거 라면 이런 거 먹으면.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분이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 저분이 많이 먹는다는 기준하고 제가 많이 먹는다는 기준하고 기준이 틀릴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안 들고 계실 예, 거다. 그러니까 저분은 뭐 비빔면 한 개 반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3개쯤 먹어야지 아 오늘 비빔면 좀 먹었네. 예,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 아, 180에 61kg시면 좀 심하네. 180에 61kg면 와. 저는 182에 86kg인데 61kg면 좀 많이 마르시긴 하다. 네. 네, 멀렁이님. 예. 그런데 아무튼 방법은 뭐 정도를 가야죠, 뭐 그죠? 뭐 그쵸. 음식 칼로리 좀 좋은 걸로 좀 영양가 이런 걸로 늘리면서 적절히 운동하고 뭐 네. 그 방법밖에는 그렇죠. 속성으로 키우려면 탄수화물 뭐 지방 이런 거 잔뜩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 이동건보다 홍익관님이 비빔면 3개가 뭐야 한 개 반 먹어도 살찌고 돼지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 맞아요. 3개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저요. 아니 진짜? 3개는 먹어요. 3개를 아니 한꺼번에? 근데 보세요 그 저기 뭐야 먹방 BJ 스타 중에 벤츠라는 그 사람은 뭐 5개 10개씩 먹었는데 그 사람 몸 봤어요? 선생님, 근데 먹방 뭐 벤츠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나이도 저랑 똑같은 분이. 그런 거 관심 많으신가 보다. 아니,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 전공 분야를 제외해놓고 굉장히 얕고 넓게 아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먹방도 자주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얕고 넓게 아니 보진 않죠. 보진 않지만 네. 이제 뭐 짤막한 영상은 보죠. 짤막한 이야. 영상은 보죠. 근데 그분은 5개를 먹어요? 5개면 보통 5개 먹고 뭐 딴 것도 먹고 막 그러던데요. 야, 푸드 파이터죠, 진짜, 푸드 파이터. 진짜. 선생님도 3개는 거뜬히 먹고. 3개는 먹죠. 비빔면만 3개는 먹어요. 라면은 못 먹고. 이건 비빔면. 확실히 맞아요. 제가 봐도 많이 먹어야 뭐 이렇게 붙어요. 그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멀렁이님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위장이나 이것도 습관이에요. 먹는 버릇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자꾸 위장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한 3주 걸려요. 아, 그래요? 줄어드는데도 3주 걸리고. 3주나. 예.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 배가 고픈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3주 정도가 지나서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마취시키는 게 음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저녁에 그 음주를 할 때 뭘 많이 먹었는데도 계속 집에 가서 뭘 자꾸 주섬주섬 찾잖아요. 그 이유가 자꾸 마취가 돼서 그래요. 그러네.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 네. 네.
와, 오늘 사실은 저는 방송할 때 이제 주제가 성인병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 오늘은 뭐 이렇게 피부과나 성의학 할 때처럼 아닌 거라고 이제 그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이 카카오에만 215명, 뭐 지금까지 1878명, 예, 이거 상당히 오늘 호응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커브가 계속 늘고 있어요. 꾸준히 이 참여하시는 분이. 감사하죠. 진짜 선생님 대단해요, 진짜. 아, 예. 네. 진짜 그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이게 불만인 게 뭐냐면 네. 우리 이제 피부과나 뭐 다른 과 선생님들은 어떤 그 해결책을 얘기해 주셨을 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검해졌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라 그럼 좋아진다잖아요. 어허. 근데 내과에서 특히 이제 만성 성인병은요 잘하면 본전인 거예요. 아이고. 잘하면 본전인 거예요. 그런. 티가 안 나요. 그냥 아주 잘하면 그냥 본전이에요. 근데 그 본전도 못 찾다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전을 못 찾는 거를 본인들이 모르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 송 선생님 이거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나 뭐 주변에 좀 많이 추천해 주시고 저희가 이거 풀 영상을 유튜브 또 네이버에다 올릴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타임 테이블을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몇 시간대 선생님이 어떤 답변하셨다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편하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중요한 얘기.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비욘디 사이트를 개편을 해요. 근데 알다시피 저희는 이제 진정성을 갖고 훌륭한 분들 분야별로 모시고 이렇게 지식 나눔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이 성인병 카테고리 클래스 좀 도와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의무는 아니죠,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여건이 되실 때 이렇게 한 수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의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환자 진료도 환자 진료지만 네. 우리 홍 박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자를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선생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타 의사들이 많아요. 우리 홍 선생님 같은 스타 의사들이 많아서. 저 스타 의사 아니고 저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아무튼 선생님이 모르는 또 내막이 있어요. 저는 저보다도 또 집사람보다도 사실은 이 비욘디 이 메디텔 또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 그대로 각 분야별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스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죠. 싶어요. 근데 네. 그런 스타 의사들이 그러니까 성인병 하면 송태호 아니 그러니까 동네 진료를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음.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잘하고 그다음에 엉뚱한 얘기 안 하고 그 엉뚱한 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즘은 선생님 솔직한 얘기로 종편이나 요새는 공중파도 그래요. 건강 프로그램 토크쇼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기업들이 뭐 건강 보조식품도 그렇고 아니면은 무슨 의료 용구 뭐 식품도 그렇고 몇 천만 원씩 협찬을 해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안 하는 데가. 그러니 거기 출연하는 선생님들도 속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의학적으로 양심껏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싶은데 대본이 응. 요 얘기 해야 돼요. 뭐가 어디에 건강에 좋아 이런 얘기를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야죠. 근데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또 젊은 의사들은 너는 떴잖아 임마. 난 지금 떠야 되는데 방송 못 나가니 이거 이런 식으로 또 그 막 대항을 하니 참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 그때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바로 옆에 홈쇼핑에서 똑같은 거 한다니까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카더라 하는 얘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딜레마가 뭐냐면 네. 의학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5년 전 얘기예요. 그래, 제 말이 그 말이야. 네. 자꾸 바뀌는데. 이게 5년 전 얘기가 교과서에 실리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새로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취합을 해서 다시 이제 써가지고 편찬을 해서 지금 해리슨이 몇 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수십 판 됐죠. 제가 네. 16판으로 공부를 했어요. 16판으로 네.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책도 이렇게 더 두꺼워지고. 네, 그래서 의학 교과서를 못 믿는 게 아니죠. 의학 교과서를 믿고 의학 교과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의학 교과서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최신 지견을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게. 저희 그
대학교 다니실 때 그 알러지에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교수님이 계신데요. 네. 그분이 그 의대 강의를 나가셨는데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없었어요. 왜요? 강의를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건 저거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실 때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논문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의학이 좀 그런 속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선생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해도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거를 우선적으로 사실은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높이죠. 네. 눈높이를 의사한테 맞추면은 그냥 이제 그 내과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한테 내과의 만성 성인병을 설명하는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내과 의사들을 향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일반인을 향해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거를 알기만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게. 꼭 중요한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력 있는 명의도 필요한데 뭐 후학 양성이나 연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환자들에게는 명의보다도 오히려 양이라고 표현하나 아무튼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친절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주고 그런 의사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요새 새로 이제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은. 예, 근데 네. 이제 저보다 이제 한 세대 위 선생님들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권위적이시고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뭐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라면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요새는 의사가 을인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조금 좀 그런 네. 경향이. 네. 진료실에서 좀 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 많다 보니까 좀 환자분들이 좀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면 다른 데로 그냥 막 얼마나 좀 옮겨갈 수 있고. 그렇죠. 아이고 막 그런 얘기는. 네. 자 여러분 이제 아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선생님 몇 시예요 지금? 이거 네. 아니 이게 지금 반쯤 반? 아니 지금 질문 몇 개 좀 더 27, 마무리 해드리고 마무리 좀 해드리고 우리 다음 코너도 좀 예고도 네, 좀 네, 해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희 그 메디텔 일주일에 2번씩 저희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 아니면 집사람이 이제 번갈아 나와서 진행하고요. 분야별로 정말 최고로 멋진 분들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애정,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 사이트 개편하니까요. 성인병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또 떠드는 바람에 답변 누락된 분들이 많아요.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송태호 선생님 카테고리 클래스에 물어보시면 네, 저희 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께 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태호 선생님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 병원도 뭐 지금도 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전통 있는 병원이지만 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거 우리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는데 네 비타민 D, B, 오메가3 영양제는 식품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드세요. 네 선생님 저 성인병에 대해서 뭔가 이 대가의 통찰을 느낄 수 있는 뭐 마무리 멘트 같은 거 하나 해주세요. 네. 마무리를 좀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마무리요? 네. 아니 좀 길게 해도 돼요. 질문들 많이 있긴 한데. 아니, 뭐 네. 제가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또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얘기니까 음. 일단 첫 번째로는 환자가 자기가 환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환자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걔랑 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볼 생각을 해야 돼요. 개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병이랑 오, 병이랑 잘 지내볼 생각을 해야 돼요. 걔랑 자꾸 싸워봐야 몸만 축나요. 그러니까 걔랑 좀 잘 지내볼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사는 코치고 환자는 학생이고 아하.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출석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병원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약 열심히 잘 먹고 그리고 의사는 선생님이 아니고 코치인 이유가요. 선생님은 뭘 가르치잖아요. 근데 코치는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게끔 방향을 조절해 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응? 그거 무슨 말이에요 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확률이 90%다. 그럼 내가 10% 안에 들 수도 있잖아요. 일리 있어.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90%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병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병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보름에 한 번씩 선생님을 볼 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중에 보름에 한 번씩 선생님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보름에 한 번. 네. 아니면 4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아주 길어도 2달에 한 번. 보다는 더 자주 선생님을 보는 게 그게 그 환자분의 이상을 빨리 체크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한 분의 의사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인연을 맺고 친한 분들이 오래 살고 예후도 좋고 그렇죠. 옳으신 말씀이에요, 네, 진짜. 네. 그렇게 하고 성인병은 그냥 단순 성인병이죠. 합병증이 없는 단순 성인병은 네. 동네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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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의원에서 네. 좀 더 맞춤형으로 나를 잘 아는 분에게 친절하게 진료를 받으시는 게 근데 최고다. 졸린 햄스터 김규리님은 예? 2만 원씩 2번을 쾌척을 하셨네요. 아니 진짜 이거는 두 번? 예, 이거는 왜 그러세요? 이거는 저희가 바라는 거랑은 조금 틀린 거 아닌가요? 뭐가 틀려요 지금 무슨 망발해요 지금 땡큐죠 지금. 미안. 근데 이런 건 또 처음 아니야? 2번 또 이렇게 주신 건. 자기들 저 오늘 회식해도 되겠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와 2번씩 2만 원, 야 4만 원, 진짜 고맙습니다. 네. 와우 힘이 납니다. 네, 그 내일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네, 예고. 네, 내일 우리 하는 거 맞지? 아직 확정 안 됐어? 그러면 다음 주는 뭐가 돼 있죠? 다음 주가 우리 화요일 날에 성병호. 예. 우리 화요일마다 하는 거 알잖아요. 원래 내일은 함익병 여에스터 집사람이랑 이제 준비 중인데 요새 좀 약간 사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일 아무튼 빨리 컨펌해서 올려드리고요. 컨펌된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네, 화요일 날 8시에 그분도 송병호 선생님, 이비인후과. 제가 시간 되면 들어와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송병호, 네, 선생님은 네, 송태호. 네, 네. 그분은 우리보다 1년 선배. 네. 그 항벽고사 그 당시 전국 수석 문이과 통틀어서 대단한 분이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분의 그래 그분의 저 여동생이 또 유명한 배우예요. 아무튼 네. 이거 뭐 또 비하인드 얘기나 좀 들을 수 있으려나? 네.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 죄송한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빨리 내일 컨펌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진짜 고맙고요. 네네. 진짜 큰 도움 많이 됐고 아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이거 혈압계 재는 거. 예. 이거 없는 살림에 이거 선생님 한 달에서 샀잖아 이거. 근데 이게 요걸 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네, 요거 하나만 하고 죄송합니다. 끝낼게요. 이제 나가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간단히 하고. 이게 혈압계 뭐 하실 말씀 있다. 저 빨리 재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혈압계를 손으로 재는 병원이 있고 기계로 재는 병원이 있잖아요. 어허. 근데 이 기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들 재셔가지고 기계가 틀리는 거예요. 저는 물론 손으로 재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도 로비에는 이제 전자 혈압계가 있지만 제가 손으로 직접 재는 게 의사란 족속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건 믿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엉터리로 재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가급적이면 좀 잘 어떻게 재는 게 좋으냐. 이제 그걸 좀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탁 놓고 하면 되는데. 근데 뭐가 탁 너무 놓고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탁 놓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하면 혈압 높게 나와요. 이것도 중요한가요? 네, 이것도? 이게 다리 꼬면 20 높게 나와요. 와, 다리도 꼬면 안 돼요? 네, 그 네. 얘기 또 처음 듣네. 하긴 다리를 꼬면 이게 펌핑 되겠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굽히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높게 나온다고요. 와,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잴 때 네. 이렇게 재면 안 된다. 네. 다리를 이렇게 꼬아도 안 된다.
와. 그리고 이게 이제 커프잖아요. 이 커프라고 하는 게 요게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도 혈압이 또 틀리게 나와요. 이게 얇은 거 있거든요. 네. 이게 얇은 거는 손목에 재는 거예요. 요 얇은 거 이렇게 길지 않고. 네, 네. 이게 두껍지 않고 이렇게 얇은 거는 얇은 이건 손목에 재는 거예요. 아, 여기다 재는 거다. 네, 그러니까 손목의 두께하고 이 팔뚝의 두께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용은 또 이게 얇아요. 소아용 혈압은 성인용 혈압계 가지고 재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제 해볼까요? 네, 해볼게요. 네.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근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혈압이 올라간다면서 질 때. 당연하죠. 아, 진짜? 그거는 사실인가 보네. 남자라서 그렇죠, 뭐. 아, 진짜? 네.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척골 동맥, 요게 요골 동맥인데 요쪽 이제 척골 동맥에 요 빨간색이 되게 있어요. 이걸 놓는데 여기 이제 요 팔꿈치 관절이 여기 있잖아요. 네. 팔꿈치 관절이 굽혀 보세요. 네.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것보다 최소한 3cm 정도는 올려는 게 좋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야 너무 내려가면 안 네, 되고 너무 내려가면 이렇게 안 좀 돼요. 올라가야 된다. 네. 팔꿈치에서 3cm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요 이제 심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이렇게 같은 넓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높이가. 그러니까 누워서 그러니까. 재는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눕는 게 아니고 이 팔 밑에다 베개 같은 걸 하나 받쳐서 심장의 높이랑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누울 때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누르면 되는 거니까 기계마다 이제 다 틀린 거니까. 한번 눌러봐요. 저도 맥박 혈압이 궁금하긴 해요. 지금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방송 해봐. 중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요. 나 네. 혈압이 살짝 높거든요. 제가 네. 요새 또 막 스트레스 막 많이 큰일 나네. 많이 네. 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거 이렇게 좀 해보세요. 네. 카메라에 잡히게. 네. 아, 나 고혈압 나면 어떡하지?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시달렸는데 진짜.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떠들어도 안 되죠. 예, 손으로 잴 때도 제가 이제 떠드는 거니까 손으로 이렇게 잴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2 내지 1초에 2 내지 3씩 이렇게 이제 떨어져요. 여기에 떨어지는데 이게 혈압을 측정하면 이 혈압 무지하게 높게 나오겠는데? 예? 141에 96. 고혈압이네 나 이거. 아이 충격이. 아 잠깐 다시 한 번 더 재면 안 돼요? 아이, 알아서.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재고 그렇죠. 바로 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뭐라고요? 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재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럼 얼마나 있다가요? 한 5분 이상. 예. 아 나 충격이야. 지금 얼마나 나온 거예요? 141에. 141에 96이 나왔는데 야 아래쪽 수치도 상당히 이게 높네.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안정 혈압이 아니고 활동 혈압이거든요. 네. 이게 안정 혈압이라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병원에 가면 5분 동안 저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 이제 재드릴게요. 그게 이제 안정시 혈압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안정시 혈압도 안정시 혈압이지만 활동하는 동안의 혈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아니 가만히 누워가지고 혈압 정상이면 뭐예요? 움직이는데 혈압 조절이 하나도 안 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안정하고서도 재지만 환자분들은 그냥 바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40에 90이 네. 정상 비정상의 네. 기준인데 위 혈압은 141이니까 1초가 했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비정상이고 아래는 96이네. 6이나 네. 오버했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선생님 때문에 열받나 오늘 왜 이러지 진짜. 이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둘 다. 뭐 혈압 높은 이거를 잴 때 맨살로 재셔야 돼요. 맨살. 뭐 맨살이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래. 이 얇은 이 옷인데. 옷이 쓸리는 소리를 얘네가 울릴 수가 있어요. 혈압의 소리로. 아 진짜? 네. 그럼 진작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그럼 거니까. 진작 얘기를 해야지.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두꺼운 옷을 입어서 팔뚝이 두꺼워서도 혈압이 또 오차가 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혈압을 재는 게 소리로 재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는 이렇게 딱 잴 때 쭉 내려갈 때
아 이건 옷 쓸리는 소리, 아 이건 혈관이 뛰는 소리 이게 구별이 되는데 얘네는 그게 구별이 아직 될 정도까지가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아, 됐고요. 위안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좀 충격이네. 5분 있다 다시 한번 재봐야 되나? 그러면 선생님 5분 있다가 아니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안정시에만 혈압이 괜찮으면 뭐예요? 뭐예요 지금 지금 불난집에 붙이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땐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봐야죠. 24시간. 아이고 저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큰일 났다 이거. 의학 기자 홍해걸로 잘난 척하더니 이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이 생방 스트레스 받고 오늘 또 제가 또 열받을 일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찾았어 그래서 찾았답니다. 잃어버렸다. 우리 스태프진이 노트북을 이 비싼 걸 잃어버려갖고 하루 종일 찾은 거 맞지? 아무튼 네, 이거 끝내야겠다. 네. 그래서 죄송해요. 이 혈압을 네. 집에서 측정하실 때는 항상 맨살로 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지 이렇게 하면 안 말고 되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한 다리도 자세로 꼬지 재고. 말고. 네, 다리 꼬시지 말고. 그리고 한 번 쟀다가 바로 재면 안 되고 최소 5분 이상. 네, 그 다음에 양쪽 팔의 혈압을 다 재는데 음. 양쪽 팔의 혈압이 보통 15 정도까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높은 쪽의 혈압이 자기가 치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되는 혈압이에요. 높은 쪽으로 해야 된다. 네, 근데 20이나 30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런 경우에는 혈관에 어디가 막힌 거예요. 이야,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네. 흉부외과를 가든지 어딜 가가지고 어디가 막혔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좌우 양쪽 차이가 크게 네. 나면 그거 안 좋은 거다. 기계에 팔 넣는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시계 이렇게 넣는 것도.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아 진짜? 네. 근데 그려서 없어요. 다 이러고 놓지. 다 이러고 하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메이커들이 그 자세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써 넣든지. 그죠? 무성의 안에. 글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이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비욘드에서 이걸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설림에 이거까지 사는데 저때 아니 근데 오늘 김규리님이 혈압계 사주신 거예요. 이거 더 비싸요. 이거 얼마지? 예? 아니 그리고 커피 마시자마자 제도 안 된다며요. 그렇죠. 계단 올라오자마자 제도 안 되고.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재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시네요. 네. 활동 때도 재야 네, 된다. 활동성 고혈압이 위험해요. 실제로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보다 움직이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등산하다 억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활동성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아니 그러니까 그 안정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치가 나면 이것도 나쁜 거고 의미가 있다. 그렇죠. 당연히. 네. 좀 선생님 얼마 나오는데요, 진짜? 예? 저도 높게 나오더라고. 저도 높게 나중에 나오고 방송 정상으로 끝나고 나오고 재봐야겠다. 이게 아무튼 이게 뭐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지금 아메리카노 오늘 이게 한 5잔짜가 6잔짜.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카노 5잔 드시면 고지혈증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다. 커피도 고지혈증 생기고 혈압 네. 올라. 아이고. 이제 끝내야겠다. 네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좀 우울하지만 어쨌거나 이거 재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